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바로 첫 항암 주사를 맞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사는 수하루입니다. 당시 저는 3중 음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림프 전이는 없었지만 간으로 원격 전이가 되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죠. 화학 항암제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4기라는 불안함, 낮은 생존율 앞에서 완전히 좌절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한 항암제가 나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현실이 참 슬프면서도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면서 나의 정상세포까지 함께 파괴하는 양날의 검 같은 치료, 게다가 이걸 10번, 100번도 아니고 기약 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솔직히 표적 치료제나 항호르몬제를 쓸 수 있는 호르몬 타입, 허투 타입의 환우분들이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 치료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3중 음성 타입에 비해 쓸 수 있는 약도 많고 독성이 비교적 낮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러웠어요. 보통 유방암 2기라면 AC 항암 4차, TC 항암 4차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거쳐 5년 뒤 완치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4기는 다릅니다. 기약 없는 치료의 연속이죠. 내 몸에 맞는 항암제 하나를 찾아서 약을 바꾸지 않고 최대한 오래 쓰는 것이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병원은 협진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4기 진단을 받자마자 빠르게 케모포트를 심는 일정이 잡혔고 곧바로 케모포트를 통해 첫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항암을 하러 가던 날 마음속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느라 차마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가족들의 걱정 어린 응원을 뒤로하고 혼자 항암실로 걸어가는 길은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처음인데 이 거대한 공포를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은 통원치료실은 6층에 있었습니다. 침대와 의자 중 다행히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먼저 케모포트가 잘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항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을 먼저 놓아주셨습니다. 맞으면 엉덩이가 찌릿하고 따끔해지는 약물입니다. 전처치 약을 맞고 잠시 기다리니 드디어 저를 살려줄 항암제 파클리탁셀이 도착했습니다.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첫 투여인 만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투입 속도를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안내를 받았고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파클리탁셀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와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증상이 조금 진정되자 간호사 선생님이 항암 투여제 속도를 정상 속도에 가깝게 조금 더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속도를 올리자마자 갑자기 목이 타들어가는 듯 따갑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압박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필 그 순간 항암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너무 바쁘셔서 제 침대 쪽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항암제가 달린 폴대를 밀며 간호사 스테이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다시 맹렬한 복통이 시작되었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항암실 입구에 있는 의자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며 아프다고 힘겹게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달려오셨어도 곧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응급 약물을 투여하려면 주치의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고통 속에서 의자 위를 떼굴떼굴 구르며 왜 빨리 도와주지 않지? 이제 항암 치료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서러움에 처연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고통받았을까요? 드디어 주치의의 처방이 떨어졌고 응급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약이 들어가자마자 서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죄어오던 통증과 복통도 마법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증상이 사라지니 그제야 아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나에겐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을까 하는 원망도 함께요. 더 슬픈 현실은 그 지옥 같은 통증이 가라앉고 숨을 돌리자마자 제가 남은 파클리탁셀 주사를 마저 맞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항암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검색을 해보고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부작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건 바로 항암제 부작용 중에서도 정말 드물게 나타난다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2기로 수술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4기 판정을 받은 것도 잔인한데 첫 항암부터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니 세상이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넓은 병원에서 혼자 이 모든 공포를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이 참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안 좋은 확률은 모두 저만 비껴가지 않고 당첨되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작용 방지약을 맞고 파클리탁셀을 정상 속도로 맞으면 1시간, 2시간이면 치료가 끝납니다. 하지만 첫날의 이 강렬한 쇼크 이후 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여 속도를 절대 높이지 못하고 매주 최저 속도로 4시간에서 5시간씩 침대에 누워 항암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고 고마운 건 첫날 저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던 이 파클리탁셀이 첫 투여부터 제 몸속의 암세포들을 아주 빠르게 잡아주었던 나를 살려준 고마운 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병원 의자에서 고통스럽게 구르던 제 모습, 숨이 옥죄오던 그 감각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고생했던 피란길 같은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 주어서 고맙다고 제 자신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지치고 아픈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지나갈 거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버텨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 항암 투약 이후에 찾아왔던 조금은 보통이면서도 여전히 잔인했던 항암 부작용들의 대처 일기를 나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